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혹시 하면서 단타. 에코프로 가격을 과도하게 끌어올렸고 큰 대형 증권사가 공매도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잘 나가는 섹터에 왜 하락 분위기를 조성하냐, 이런.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은 역시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 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상반기 우리 주식시장을 담근 건 그야말로 2차 전지 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이들 아시는 금양,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가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올해 시장의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에코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대기업이 아니고 에코프로가 왜 언급이 많이 됐냐? 이 기업이 가진 기술력이나 가능성도 이유겠지만 무엇보다 급등세로 주목받은 게 컸습니다. 에코프로는 7월 10일 장중 100만 원을 뚫으면서 이른바 16년 만에 황제주로 코스닥에 등극하게 되는데요. 연초 가격 11만 원대에서 장중 최고가를 한때 150만 원 넘게 찍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았나?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로는 유튜브나 SNS 등의 콘텐츠들과 이걸 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에코프로를 많이 사들이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시보고서를 봐도 실제로 개인 투자자 유입이 굉장히 빠른 게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소액주주 수를 봤을 때 지난해 말일 기준으로 10만 명이었는데 올해 3월 말일에 17만 명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6월 말일에 무려 25만 명으로 늘게 됩니다. 황제주다, 지배자다, 이런 수식어들이 붙게 되는 건 바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세가 큰 몫을 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좀 변했죠. 이번 달 들어서 3거래일 제외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30% 내외로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황제주 자리도 반납을 했는데 90만 원 깨지고 80만 원.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되고 리튬 가격이 하락한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은 거로 보이는데 증권가에선 이른바 제자리 찾아가기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드는 게 PER입니다. 한 종목의 현재 가격을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요. PER이 높으면 고평가다, 그리고 낮으면 저평가다, 혹은 싸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근데 이제 절대적인 주식의 가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 가치가 높을수록 말도 안 되는 PER이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에코프로가 7월에 한참 그 주가가 정점을 향할 때 그때 PER이 700배가 넘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했네요. 네. 급락 시작 직전이었던 이달 초만 해도 PER이 400배를 넘습니다. 비슷하게 2차 전지로 묶이면서 에코프로처럼 생산사를 거느린 포스코 홀딩스 있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 PER이 40이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증권가에서는 고평가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 중심으로 이제 공매도를 하려는 세력들이 좀 있었다라는 분석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공매도 시도를 개인 투자자들이 버텨냅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숏스퀴즈. 공매도한 투자자가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이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그 주식을 매수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오르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격을 밀어올리는 요소들이 에코프로 가격을 과도하게 끌어올렸고 시장의 기대,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를 너무 과도하게 자극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된 거에 근거를 결국 파고 들어가서 보다 보면 결국 실적 얘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2분기 실적이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7월 12일 공개된 2분기 매출액인데요. 2조 132억 원, 영업이익은 1,664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에코프로에 대한 어떤 증권가의 평가나 매수 매도 의견 자체가 좀 없었는데요. 그때 유일하게 실적을 전망했던 곳이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의 전망치를 한번 보면 매출액은 2조 1,776억 원,
영업이익은 2,250억 원이었는데 이에 못 미친 겁니다. 네. FN 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또 에코프로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390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실제 영업의 실적과 이런 것들이 좀 엇갈리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하락세를 그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 감소나 아니면 공매도 잔고 증가나 아니면 리튬 가격이나 등등 여러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증권가 시각을 반영해서 지난주에 2차 전지 종목 주가의 하락에 베팅하는 에코프로가 포함된 인버스 ETF가 나왔습니다. 이제 증권가에서 에코프로의 주가에 대해서 어떤 시선인지가 엿보이는 상품인데요. 근데 물론 이 상품의 출시를 둘러싸고 개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큰 대형 증권사가 공매도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잘 나가는 섹터에 왜 이렇게 분위기를 좀 하락 분위기를 조성하냐, 이런 실제로 게시판 등에서 불매 운동도 있었고 또 금감원 등의 민원들도 접수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훌륭하고 잘 나간다는 주식들도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환경, 뭐 경기 변동 이런 거 다 영향 받으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튼 지금 현재 에코프로한테는 과열 혹은 달아오른 게 차분히 가라앉는 분위기로 접어든 거 아니냐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2차 전지야 뭐 앞으로 10년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그야말로 주지의 뭐 먹거리 테마다라고 하는 거는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을 둘러싼 이 환경 자체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뭐 테마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 테마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제대로 하고 넘어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 테마주 하면 저희가 느끼는 건 단타 세력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짧은 거로 치고 나가면서 치고 빠지려는. 네, 치고 빠지는 세력을 의미하는 거로 많이들 사용이 되는데요. 어떤 주제에 관련된 종목을 파고드냐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테마주라고 하면은 코로나 관련돼서 백신을 만들었다 혹은 뭐 비대면 화상회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이런 것 등등이 코로나로 인해 이제 파급되는 경제 영역에서 관련된 모든 종목들을 다 코로나 테마주라고 엮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거는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는 종목은 아닐 겁니다. 실제 업체와 시장을 분석하면서 신중히 해간다면은 좋은 장기 투자 테마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풍문이나 찌라시 이런 것을 보면서 하면 단기 도박성 테마주 투자가 되겠죠. 좀 더 쉽게 들 수 있는 예가 이제 대선 테마주입니다. 실적도 그냥 그런 회사가 갑자기 떴다. 이유는 뭐 대통령의 중학교 동창이다. 고등학교 동창이다. 잘 들여다보니 이번에 야당 대표의 고등학교 친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들어간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도박성 테마주가 될 수 있겠죠. 사실 결국 테마라는 게 성장성 있는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증시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뉴욕 증시 나스닥에서 지금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테마라고 하면 AI 관련주들도 테마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요즘 나스닥 시장에서는 AI 테마주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대장주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AI 딥러닝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그래픽 처리 특화 반도체 GPU를 생산하는데요. 지난해 코인 열풍이 꺾이면서 코인 채굴에 많이 쓰이던 GPU 수요가 급감하는 바람에 주가가 한번 바닥을 쳤고 AI 열풍과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엔비디아도 2분기 실적 발표 전만 해도 여기 엄청 거품 아니냐,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이거 과열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미국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버블 논란은 점점 잦아들었고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지금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 이른바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인 건데요. 엔비디아의 기존 매출 규모도 어마어마했는데요. 그게 1년 만에 2배 이상이 되는 주가에 모였던 부품 기대가 현실화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난 거죠. AI 붐에 대한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 월가가 내놨던 예상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매출치 전망치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기존에 126억 1,000만 달러
여기에서 27%가 또 올라갔습니다. 160억 달러로 높였는데요. 미국의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라는 곳에 얘기를 보면은 2024년 이익 추정치를 반영을 한다 했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약 30배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1년 뒤에 지금의 주가를 합리화하는 실적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의 PER이 고평가가 아니다, 고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의 주가를 결국 합리화할 수 있도록 실적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모습을 엔비디아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최근 월가에서는 3개월 동안 4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의 이제 주가를 평가를 했는데 단 한 명만 보유를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39명 모두 더 사라,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경제 구조 그리고 경제 상황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미래를 이끄는 기술주의 가치를 두고는 설왕설래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이게 맞냐 틀리냐 고평가다 아니면 과소평가다 말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과 관련된 테마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로 봐서는 성장 산업주의 다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테마적 접근은 좀 하는 싶은 경우가 최근 우리 주식 시장에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라는 단어에 대한 인상이 부정적인 인식이 좀 강해졌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퀀텀 연구소라는 한 민간 연구소가 상온 초전도체 물질을 개발했던 소식에 관련 주식들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실체가 불분명해지자 또 주가가 바로 급락합니다. 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맥신. 이 맥신이라는 신소재 관련주로 자금이 또 몰려갔다가 또 바로 빠집니다. 또 지난달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터지자 또 관련된 주식들이 또 가격이 상승하는데 예를 소금주. 들면 소금주 맞습니다. 소금과 관련된 회사들의 주식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또 미국에서 대마 합법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관련 주식들이 또 우리 증권 시장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또 이번 달 초쯤부터는 의료 AI와 관련된 주식들이 또 상승세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불과 2달 사이에 잇따라서 벌어진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마치 메뚜기가 튀듯이 이리저리 테마들이 옮겨 다닌다. 그렇다 보니까 더 인식들이 좀 부정적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최근 우리 주식시장이 박스피에 갇혔다. 좀 지지부진해서 주도주도 딱히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19 때 대거 유입됐던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굉장히 많은 수익을 경험을 했고 얻었는데 지금 장세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리저리 테마를 옮겨 다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10% 수익률 내기가 힘들거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높여보기 위해서 좀 위험해도 기꺼이 그런 위험 감수하고 수익률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자. 투자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뭐 손해 보면은 이익 보면 그거 오롯이 자기 책임으로 감내를 하고 또 이익을 누리는 건데요. 시도 아니고 분초를 따지면서 내내 부여잡으면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을 하기는 쉽지 않다. 본인의 직업이나 아니면 상황을 생각을 해서 투자도 이제 좀 길게 보거나 시간을 조정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